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요즘 큰일 났죠? 영끌에서 샀는데 큰일 났다고 합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고금리 상황이라도 빚내서 집 사는 게 맞다 이렇게 뛰어든 사람들 또 생겨났는데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가 지금 10억 선도 밑으로 온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전달 대비해서 8.5% 정도 급락을 한 거죠. 22년 초에 12억 하던 게 1년 만에 8억으로 떨어질 정도로 그만큼 이 가격을 지탱해 줄 수 없음에도 사람들이 이게 진짜라고 믿으니까 또 뛰어들었는데 안타까운 상황이 더 펼쳐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조치, 이 반짝 효과 때문에 집값이 반등하는 것 같았지만 버텨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가격은 떨어지고 있어요. 고금리 상황에도 불구하고 초장기 대출 상품을 들이밀면서 돈풀기를 한 결과 추락하던 집값의 반등을 소폭 이루어냈지만 다시 이자가 오르고 대출이 막히니까 거래는 소강 상태로 가고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빚 잔뜩 지고 집 산 사람들 하락할까봐 지금 떨고 있고 시장은 관망세로 돌아섰어요. 잠깐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사줄 돈이 없는 거죠. 풀린 돈 때문에 미래 수요까지 빚 무서운 줄 모르고 뛰어들었던 시장, 그래서 거래도 늘어나고 가격도 올랐던 그 시장이 조정받는 시기 이미 접어들었어요. 인위적으로 부양해서 한숨 돌렸다고 하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만 상황은 예전보다 더 심각해진 상황이 된 거죠. 돈이 줄어들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 문제 비단 가게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문제이기도 하고 모든 시장에서 돈이 줄어들고 있어요. 돈을 구하기가 정말 어렵죠. 급전 창구는 이제 꽉 막혀 버렸어요.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조달 비용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고 대출 금리는 이에 따라서 상승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법정 최고 금리 20%죠. 비싸게 빌려와서 20%까지밖에 못 받으면 역마진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아예 대출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굳이 신용 안 좋은 사람들한테까지 또는 이미 빚이 많은 사람들한테까지 돈을 빌려주다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금융의 취약계층부터 대출의 문은 빠르게 닫히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돈 끌어다 썼고 1금융권에서 모자라는 돈, 2금융권, 카드사, 캐피탈사, 보험사 이런 데까지 다 손 벌려서 돈을 빌려 썼는데 이렇게 빌려줬던 주체들도 지금 돈이 줄어드는 시장에서 돈 구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보험사들 자금 조달에 진땀내고 있죠. 보험채 평균 표면금리 7%대가 웃돌 정도로 높은 금리를 준다고 해도 이 채권을 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전체 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미국 국채가 급등하고 있으니까 이에 따라서 시장 금리도 올라가고 있죠. 여기에 여전체 주로 매입해주던 위의 금융권들도 건전성 문제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기 더 이상 안 사주고 있어요. 또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은행들도 돈 마련하려고 은행채 마구마구 찍어내고 있죠. 이 은행채 발행 한도 제한까지 폐지되면서 하위에 있는 금융권들은 더더욱 돈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 지금 처한 현실입니다. 한전채 초우량채죠. 국가가 보증하는 한전채도 지금 계속 적자를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고 은행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행 한도를 폐지함에 따라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하려고 시장에 은행채를 쏟아내고 있으니 돈이 없는 시장에서 선택적으로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건 더 우량한 곳밖에 가져가지 못하고 있어요. 1금융권이 시장에 자금을 싹쓸이해가고 있으니까 2금융권 수신 경쟁을 통해서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10% 넘는 적금까지 내놨죠. 돈을 조달하기 힘든 상황, 가게든 기업이든 마찬가지죠.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있었던 채권 시장의 경색 문제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지자체가 보증하는 돈까지 갚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고 흥국생명 콜옵션을 포기해서 채권 시장의 경색을 가중시키는 모습 작년 말에 있었어요. 레고랜드 사태 이후 둔촌주공이 또 이슈가 됐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체안펀드 자금 여기다 쏘고 허그가 보증해주면서 PF 시장의 자금 경색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금융권의 위기 새마을금고에서 나타났었죠. 부동산 PF 부실 문제 때문에 뱅크런 위기가 생겨났고 이건 7조의 RP 발행하고 문제 생기면 정부가 다 책임져 준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서
긴급하게 상황을 막았던 거 이거 올 초의 일입니다. 이런 자금 경색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느니 100조 원의 우량채 매입을 발표하면서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왔고 그렇게 미뤄뒀던 문제 다시 만기가 도래하면서 더 심각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금시장 돈이 많이 풀렸던 예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풀렸던 돈이 축소되는 과정에 있고 고금리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우량한 곳에 선택적으로 돈은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국가가 보증하는 한전채 또 은행이 망하면 정부가 어떻게든 살려낼 거다라는 믿음의 안정적인 은행채 이런 곳들 자금은 필요하니까 계속해서 채권을 발행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떨어지는 이금융권, 카드사, 보험사 이런 데는 더 돈 구하기 힘들어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돈을 구하기 위해서 고금리로 수신 경쟁을 하고 신종 자본증권을 많이 발행하는 등 어떻게든 이 자금 조달에 애쓰고 있는데 돈을 구하기 힘드니 이제 빌려주기도 더 어려워진 상황이 됐어요. 그동안 금융사들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저금리의 시대였지만 갈 곳 잃은 돈들은 여기저기 흘러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저금리를 주고라도 예금을 많이 수신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채를 발행해도 이거 시장에서 다 소화가 됐었죠. 이렇게 끌어모은 자금을 여기저기 빌려줬습니다. 부동산 대출에 빌려줬죠. PF, 브릿지, 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 자본이 있든 없든 막대한 수수료를 챙길 수 있고 또 이자도 꼬박꼬박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데 돈을 잔뜩 빌려줬어요. 또 집값이 오른다라는 말에 땡빚을 내서라도 사는 사람들 늘어난 가게한테 주담대 대출 해주고 또 정부가 보증을 해주니까 전세대출도 해주고 신용대출도 해주면서 이자 수수료를 챙기면서 쏠쏠한 재미를 볼 수 있었던 그런 시장을 거쳤는데 이런 구조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 자금을 싸게 조달을 해서 많이 빌려줄 수 있었던 곳간이 넘쳐나는 시기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부동산 PF 대출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이 문제의 원인 부동산 개발만 하면 다 돈 벌 수 있고 또 그들이 사업이 망할 거란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죠. 그냥 일정 기간 동안 돈 빌려주면 이자 많이 받고 수수료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선순위에 빵빵한 금융기관이 들어가면 후순위로 저축은행, 보험사, 캐피탈 뭐 이런 데서 더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서 부채의 규모를 키웠습니다. 시장이 화랑이니까 이렇게 브릿지론 PF를 실행했던 증권사들 돈 많이 벌었어요. 담당했던 임직원한테 지급한 성과급이 9천억에 달하죠. 1인당 한 4억 가까이를 4년간 지급할 정도로 호황을 누렸던 시장이었어요. 근데 상황은 확 바뀌었죠. 돈이 줄어든 시기에는 이렇게 부풀렸던 부분들이 다 문제가 됩니다. 저금리에 넘쳐나는 유동성일 때는 예금과 회사채 발행 이런 자금 조달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 은행들 자금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은행채 마구마구 발행하고 있고 이런 우량채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시장이 됐습니다. 이금융권 같은 경우는 이거 부족하니까 기존의 예금이라도 빠져나가지 않도록 고금리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유동성이 축소된 시기이기 때문에 모을 수 있는 돈은 예전보다 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돈을 빌려간 사람들 계속해서 돈을 빌려줘야 이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니까 금융 비용은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서 비용은 훨씬 많이 드는데 시장에서 이걸 팔아서 회수하기 어려운 시기가 됐습니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데다 다시 예전과 똑같은 금액 아니면 추가적인 금액을 더 빌려줄 수가 없어요. 대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데 이미 기존에 너무 많이 빌려줘가지고 건전성을 위협받고 있는 증권사, 캐피탈, 카드사 이런 데 대출 못 해주죠. 그나마 여력이 있는 1금융권한테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공매를 쳐가지고 사업을 종료해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살아남으려면 선순위로 자금을 빌려준 뭐 새마을금고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자금을 회수해서 리스크를 없애야 되겠죠. 그렇지만 후순위는 손실이 확정됩니다. 후순위로 빌려준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건전성이 더욱더 악화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가게 같은 경우도 주담대 신용대출 잔뜩 빌려 썼는데 이제 연체 문제가 발생하고 신용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대출을 연장해줄 때 금리가 올라가거나 대출 금액을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어디서 다시 조달하지 못하면 이들은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우리가 지금 처한 문제, 갚을 수 없는 규모의 빚을 빌려 썼는데 그만큼 또다시 빚을 낼 수 없는 환경에 처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 손실은 발생을 했고 손실을 나눠 가져야만 이 상황이 해결될 수가 있어요. PF 문제의 해결 간단하죠? 화랑일 때 시행사가 땅 100억에 사가지고 공사비 한 200억 들여서 400억짜리 건물 짓고 100억을 남겨 먹으려고 이렇게 사업을 벌였어요. 근데 이 땅 100억에 살 돈이 없었죠. 자기 자본 뭐 한 3% 뭐 이 정도 가지고 나머지는 다 빚내서 땅을 샀었습니다. 여기에 돈 빌려준 거 브릿지 론이죠. 수수료를 잔뜩 챙길 수 있었기 때문에 쉽게 돈을 빌려줘서 이렇게 PF 사업들이 벌어져 있어요. 돈을 빌려줄 때 신탁사, 증권사 보증 드리고 시공사 책임준공 보증 뭐 이런 것까지 다 끼워 넣어서 신용을 확보했고 그렇게 돈을 빌려줬는데 이 물건 400억에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해결은 어떻게 할 수 있죠? 100억의 땅을 산 거 이 부분에 대한 손실을 확정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 100억에 산 땅 공매 치는 수밖에 없죠. 100억짜리가 50억에는 낙찰이 되겠죠. 이러면 1순위 투자자들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후순위는 손실을 확정짓게 되고 시행사 자본금 냈던 거 이런 거 다 날리게 되는 거죠. 사업을 벌인 사람 더 큰 리스크로 후순위로 들어온 금융기관 이들이 손실을 확정받으면서 이 사업은 다시 진행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PF 시장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문제, 높은 금리에 과도한 차입을 벌인 사업의 주체가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 사업이 무조건 잘 될 거다라는 기대에 또는 잠깐만 돈 빌려주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이금융권 수익을 위해서 여기에 과감하게 돈을 빌려줬던 게 문제입니다. 저금리로 풍부한 유동성일 때나 가능한 거죠. 증권사 운용사 하는 만큼 엄청난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니까 여기저기 사업성 좋게 포장해서 돈 빌려줬어요. 땅 매입비도 신중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서로 사업을 벌이려고 하니 땅값은 치솟아 올랐어요. 결국 자기 돈으로 벌이는 사업들이 아니니까 도덕적 해이가 발생을 하죠. 이런 공사 따내기 위해서 시공사들 책임 보증 서면서 부담은 커졌는데 물가가 상승하면서 공사비는 올라가고 이들의 자금 사정도 어려워진 상황이 됐습니다. 고금리 긴축의 시대에 돌입을 했어요. 과도한 차입이 있었으니 당연히 금융비용은 훨씬 더 많이 발생하게 되고 수익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더 지금보다 높게 팔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으로 사업 구조를 짰죠. 높은 분양가로 분양이 안 되고 고금리 상황에서 이 물건을 받아줄 가게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대출도 어려우니 안 팔리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사업이 본격화될 수가 없는 거죠. 브릿지에서 본 PF로 넘어가는 사업장 발생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에 예견된 사태고 지금 연장의 연장을 통해서 상황을 뒤로 미루고 있지만 해결된 건 하나도 없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처는 전방위로 PF 지키기에 나섰죠. 사실 팽창 후에 긴축의 시대 맞이하는 거 당연합니다. 이미 과도한 부채 상황이었고 여기에 코로나까지 겪으면서 더 큰 부채가 쌓이게 된 상황이었고 이로 인한 문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긴축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금융위기 때보다 더 빠른 속도, 더 많은 양의 돈을 풀어 제꼈는데 이걸 더 빠른 속도로 축소시키는 과정 예정했고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곧 미국이 금리 내릴 거다. 물가는 이슈가 아니다. 부동산 시장 다시 불타오를 거다. 이런 기대감만 가지고 이 상황을 뒤로 미룬 결과 더 큰 부실이 쌓이게 됐습니다. 이번에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또 PF 보증 확대하죠. 이 사업들 망하지 않게끔 더 규제를 완화하고 빚내서 집사라고 가게를 끌어들이는 정책을 했습니다. 역전세 문제가 발생한 것, 개별적으로 채무 불이행, 디폴트 상황에 빠진 것과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DSR 예외까지 적용해 주면서 돈을 빌려주는 정책을 통해서 시장에 미련을 갖게끔 사람들을 유도했습니다.
위기는 전혀 사라지지 않았고 더 큰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폭탄 아직 안 터진 거죠. 9월 위기설이 있었지만 아직 체감할 수 있는 사건이 터지진 않았죠. 그런데 또 다시 12월 위기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금융권에서 많이 내줬던 브릿지론 만기가 올해 말에 본격적으로 도래를 하죠. 내년까지도 계속 고금리 환경이 될 텐데 이렇게 되면 누중된 부동산 PF 위험이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하나금융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PF에 돈을 많이 빌려줘서 이금융권 지금 문제인데 시장에서 돈도 조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들 수도권 아파트에 한 15% 빌려줬고 나머지는 상가, 오피스, 지산 이런 부동산 개발에 70% 가까이 빌려줬습니다. PF 건전성을 끌어올릴 방법이 없어요. 계속해서 밀어놨지만 남은 시간이 이제 없죠. 사업성이 떨어져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 본피로 넘어갈 수도 없고 이전보다 더 높은 금리로 돈을 조달해서 버티거나 아니면 사업을 포기해야 합니다. 시행사가 버티지 못하고 나가 떨어지면 PF에 보증 섰던 증권사, 신탁사, 또 여기에 돈을 빌려준 금융사가 모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 이걸 지금 한두 해 연장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들 모두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정부 PF 시장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 하면서 보증 한도를 확대하고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또 사줄 사람들 늘리기 위해서 청약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이런 정책적 완화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보증하는 PF 사업 자금이 많이 쓰이지 못했던 이유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못 쓰였습니다. 시공순위가 700위권 아래거나 아니면 할인해서 팔아볼 노력조차 안 했거나 이런 데까지 돈을 빌려줄 수 없기 때문에 안 했는데 이걸 완화해서 지원하겠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이미 대부분의 사업장은 부동산 화랑기 그리고 낮은 금리 환경에 기초해서 사업성을 판단했고 상당수의 사업장은 이런 구조로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돈을 지금 빌려줬던 금융권들 위기에 없어지지 않으려면 이에 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청담동 PF 좌초 위기에 처한 거 이게 바로 한 예죠. 강남구 청담동에 고급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르피에드 청담입니다. 땅 사는데 브릿지론으로 4,640억을 빌려줬어요. 새마을금고가 1순위로 투자를 했죠. 1,800억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26개의 금융회사가 나머지 금액을 댔습니다. 이게 만기가 됐는데 새마을금고에서 만기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사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빌려줄 수가 없다라고 새마을금고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미 수차례 연기를 해줬는데 사업성이 부족해서 진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을 빌려줄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1순위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 4,600억 빌려서 땅을 샀으니까 이거 공매 쳐도 1,800억은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겠죠. 1순위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만기 연장 안 하고 자기네들 빌려줬던 거 갚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정상입니다. 후순위로 빌려준 사람들은 그만큼 높은 리스크를 가지고 더 높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줬던 거고 이 리스크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손실을 입는 쪽 확정될 수밖에 없어요. 강남에 고급 아파트를 짓는다는 PF 사업도 너무 비싸게 땅을 샀고 지금 생각하는 사업 구조로는 사업성이 안 나온다라고 판단을 한 예입니다. 청담동 사업장 이 PF가 자초되면 다른 사업장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서서히 정리해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결과는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것에 불과하죠. 경착륙 방지를 위해서 50년 만기 대출 이런 거 해주면서 줄어들던 가계부채 폭증을 했습니다. 금리는 올라가는데 부채는 더 늘어난 상황, 내수가 침체되고 투자가 감소하는 모습을 가져오게 됩니다. 또 민간에서 더 이상 돈을 빌려줄 수 없다라고 판단한 데다가 정부가 보증해 줄 테니까 돈 빌려주라고 했죠. 이로 인해서 허그, 적자가 불가피합니다. 지금 가게한테 보증서 준 거 1조 7천억의 전세보증 사고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PF 보증까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니 부실이 극대화되고 있어요.
H주금공 주담대 관련해서 모기지 채권 155조에 달합니다. 지금 정부가 했던 PF 회생 프로그램 전체 사업장의 10%만 해당이 되고 이 중에 이런 정리의 수순을 거친 거 5%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PF 부실이 정상화됐나요? 급한 불이 꺼진 것과 같나요? 갖고 있던 룸도 없었지만 그 룸을 완전히 소진해서 더 이상 회생의 길이 없습니다.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그 보조를 맞췄죠. 미국의 금리는 치솟아 오르는데 우리는 계속 금리 동결만을 외치면서 한미 기준금리 역전차 2%를 보이고 있어요. 미국이 한 차례만 더 올리면 우리 감당할 수 있을까요? 환율은 물가와 직결되어 있는데 생활은 과연 좋아질 수 있을까요?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 문제, 이자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이제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공격받을 가능성 훨씬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90% 넘는 PF 사업장들 아무런 대책이 없고 이들의 연체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길, 높은 분양가로 사주는 사람이 많아져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사업들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채 문제, 결국 우리나라의 암덩어리와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예전에 암에 걸리면 빨리 수술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수술하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약물 치료만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지금의 상황은 암이 한 군데만 걸린 게 아니라 여기저기로 전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권, 정부 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둔촌주공 PF 사태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온갖 자금 투여하고 가게한테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겼습니다. 가감한 수술이 필요하고 또 더 이상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사람들 시장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꺾어줬어야 하는데 지금 자기 손에서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간만 벌기 위해서 암덩어리를 키웠고 이제 금융권 위기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들 지금 버틸 수 있어서 버티는 게 아닙니다. 지금 OK금융 하나 나왔는데 PF 부실 문제 계열사들의 자금을 끌어다가 돌려막고 있습니다. 연체율은 늘어나고 있고 유동성 리스크에 직면해 있어요. 이제 와서 신규 자산 취급을 중단하고 보수적인 기준으로 유동성 리스크 관리에 돌입을 했지만 이미 투자된 규모들이 있고 변제 순위가 중순위, 후순위 이런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리스크 관리 쉽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핸들링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야 그 지원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치만 이미 결과는 결정되어 있어요. 예정되어 있는 상황을 미루면서 더 큰 부실을 쌓는 건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빨리 제거하는 것만이 그나마 살아날 수 있는 곳들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